화려하고 부유했던 1970년대 베네수엘라. 그러나 현재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가 더 많이 묻혀있는 나라.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전 세계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던 세계 1위의 석유 부국. 바로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돈이 휴지 조각보다 가치가 없어졌으며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떠난 난민만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런데 최근 이 비극적인 나라를 두고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소름 돋는 마쿠 작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독재자 마두로의 목을 죄어오던 미국이 마침내 베네수엘라의 핵심 줄기, 즉 석유 통제권을 통째로 쥐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베네수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은 왜 이 타이밍에 베네수엘라를 삼키려 하는 걸까요? 오늘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미국의 잔혹한 빅픽처를 벗겨봅니다. 자원의 저주와 독재자의 등장, 이야기의 시작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과거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를 팔아번 돈으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주택도 공짜. 국민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석유가 영원히 비쌀 줄 알고 다른 산업은 완전히 황폐해지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2013년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마두로 정권은 무지막지하게 화폐를 찍어냈고 물가는 수백만 %가 폭등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끈적끈적한 중진류라서 정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마두로는 미국 석유 기업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유전을 국유화해버렸습니다. 결국 기술도 관리할 돈도 없어진 베네수엘라의 유전들은 그대로 녹슬어갔고 석유 생산량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국민들을 탄압하자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력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작전이었죠. 벼랑 끝에 몰린 독재자 마두로가 손을 내민 곳은 미국과 각을 세우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제재를 피해 말레이시아 등으로 기름을 돌려 택가리를 하며 중국의 헐값으로 석유를 밀수출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자본으로 간신히 정권을 연명해왔죠. 하지만 미국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턱 미친 남미에 중국과 러시아의 멀티가 세워지는 꼴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전 세계는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미국은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세계 1위의 매장량을 중국 손에서 빼앗아 우리 통제하에 둘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최근인 2025년과 2026년 미국의 치밀한 마쿠 작전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압박과 거래였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사법적,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 가지 당근을 던졌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싶나?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석유 밸브를 넘겨라. 결국 견디지 못한 마두로 정권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최대의 석유 기업인 셰브론을 비롯한 민간 자본들이 베네수엘라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국가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망가진 유전 인프라를 재건하고 여기서 나온 석유의 생산과 수송, 판매 권한을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팔아나온 돈은 독재자 당신들의 주머니가 아니라 국가 재건 비용과 미국 기업들의 투자금을 보전하는 데만 쓰인다. 말이 좋아 친구지.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석유를 미국이 직접 지배하고 통치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오일머니의 줄기는 차단되었고 그 주도권은 고스란히 미국의 자본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제 단순히 자국 내에서 셰일 오일을 캐내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은 나라의 통제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펙 OPEC 카르텔이 석유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대는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석유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쟁. 그 잔혹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자
최대의 전리품이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자원의 풍요로움을 축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했던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대한 덫을 놓아 승리를 거둔 미국. 화석 연료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 패권 전쟁의 결말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